인상을 좌우하는 피부. 인생 주기마다 따라오는 피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을 마주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전부 다 제 피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좀 밝은 데 가면은 조금 더 부담스럽고 막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 피부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빨리 병원 가봐라 그런 소리 좀 많이 듣고.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심한 여드름 환자들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하고 우울증 수치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여드름 환자들한테서 사실 건강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드름 환자들에서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피부에 생기는 염증은 물론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아픔이라든지 통증, 따가움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를 하게 돼요. 피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당신은 어떤 피부 고민이 있으신가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만성 피부 질환과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 진정한 자신감을 찾아주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 원장. 유독 얼굴색이 잘 붉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안면 홍조와 함께 염증이 생긴다면 주사 피부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피부에 자극이 갑자기 생기면서 주사 피부염을 굉장히 오래 앓았어요. 한 15년 정도 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도 다녀봤는데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받고 또 치료도 계속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위축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겠는데요. 이 요가 강사인 장은정 씨는 운동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 앞에 서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울긋불긋한 피부가 신경 쓰여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은 이제 눈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얼굴에 이제 너무 홍조가 생기고 이렇게 여드름처럼 다 올라와 있으니까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외출을 안 했어요.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났죠.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아니 어느 정도로 심할까 했었는데 진짜 걱정이 크셨겠는데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던 주사 피부염은 어떤 질환입니까? 주사 피부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심하면은 염증이라든지 혈관 확장증이 생기고 이런 염증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부도 두꺼워지고 변형이 오는 병입니다.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건 햇빛 노출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어려워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낫지 않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주사는 완치되지는 않아요. 이게 혈관 자체의 민감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를 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처럼 생활 습관만 잘 교정하시고 가끔씩 와서 저 보여주시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치료 준비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이 보통은 혈관 주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혈관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 치료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는 혈관들을 좀 없애주고 염증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혈관을 좀 안정화시키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약간 붉어지거나 부을 수 있는데 정상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문제가 된 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그리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초음파 치료도 시행합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은 염증 반응은 거의 다 없어진 상태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혈관 자체가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온도 변화라든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약간 홍조가 생기는 거는 피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게끔 생활 습관을 좀 교정시켜 드렸거든요. 너무 이제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이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것들을 좀 삼가하시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염증과 홍조 증상, 치료 후엔 깨끗한 아기 피부로 변했네요. 지난 15년을 괴롭혔던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일상 속의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안 좋았던 습관을 하나둘 고치다 보니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막 피부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치료 받으면서 달라진 거는 술을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되게 패턴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장을 안 하게 되니까 피부가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장은연 선생님하고 수업한 지가 4년째 해수로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이 굉장히 좀 얌전하고 좀 분위기 있는 선생님인데 항상 얼굴이 붉었어요. 오늘 갑자기 조금 됐죠. 서서히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 방송 출연을 결심한 것도 주사 피부염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회원들의 눈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금은 얼굴이 맑아지고 이러니까 훨씬 옛날보다 더 밝아지신 것 같고, 목소리 톤도 더 밝게 자신감이 굉장히 업된 모습으로 보이서 회원들도 정말 좋습니다. 예. 지금처럼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뒤집어지는 일 없이 치료를 받고 호전되고 개선되면서 이렇게 또 우리 회원님들과 즐겁게 또 제가 좋아하는 요가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외출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너무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해졌습니다. 사춘기의 상징 여드름. 10대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성인 돼서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전부 다 제 피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좀 밝은 데 가면은 조금 더 부담스럽고 막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여드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은데요.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계속 완화와 악화를 반복을 하면서 성인기까지 이어져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는데 이제 그때만 잠깐 좋아지시고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사춘기 때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민감해지잖아요. 이 여드름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피지선이 다른 사람의 피지선보다 조금 더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자극을 받게 되면은 금방 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되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구멍이 막히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지선 자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흉터, 홍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워낙 염증이 많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더불어서 이제 붉은 기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드렸고요. 또 이제 피선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를 통해 가지고 피부 자체를 좀 회복을 시키면서 피선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들을 했습니다. 물론 치료 중간중간에는 약간 여드름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압출이라든지 피부를 진정시키는 관리들도 동반해서 같이 했었고요. 피지선 기능이 안정되니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치료 중간에는 모공을 막는 면포나 염증은 배출시키면서 여드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치료했고요. 이제 약해진 피부를 재생하는 단계지요. 처음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힐 때는 1에서 2주 간격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그 과정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일단은 흉터라든지 피선을 좀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치료를 하면서 피부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모공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지가 쌓이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 하면서 이제 흉터를 좀 회복시키는 단계에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제 피부가 현재는 많이 회복되고 안정화된 상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춘기부터 성인까지 이어진 여드름이었는데요. 1년간의 치료 후, 와,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치료를 결심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입니다. 좋아진 피부로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때는 사진 찍으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항상 이렇게 염증이 있는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오고 엄청 아프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제 촬영이나 본식 때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피부가 많이 개선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 모두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피부 미인 되셨습니다. 이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것을 넘어서 삶의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희주 씨인데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계기는 이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남은 흉터들이나 이제 더 이상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부 하나가 좋아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뭐 그런 자신감 부분에서도 크게 저는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여드름 하면은 청소년, 이제 아이들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발생을 하게 되고 피부도 바뀌고 그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이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여드름인데요. 이게 피지선 자체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좀 나이가 들어도 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40, 50대에도 여드름이 있다, 피지가 나온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피부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강영석 씨는 치료보다는 관리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피부과의 문턱을 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도 이제 피부가 안 좋아서 여드름 났지만 근데 이제 성인 나오고 나서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턱에서 좀 창피하다, 가리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뭐 내 자신도 그렇게 좀 느껴지지만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피부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빨리 병원 가봐라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뭐 이제 뭐 가게 됐죠.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피지선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마치 사춘기와 같은 상태로 피지선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든지 얼굴 부위에 피지선이 굉장히 많이 과항진이 돼서 피지가 많이 고여 있었고 그 주위로 이제 염증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종기 같은 것들도 자꾸 생기고 통증이라든지 홍반, 흉터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죠. 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여드름의 원인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수치가 높아져서 피지선이 자극을 받는데요. 고주파를 통해서 피지선 기능을 억제했습니다.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효과 예전에 목 쪽에 염증 많이 생겨서 굉장히 아프셨었잖아요. 네. 요즘 거의 안 올라오시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럼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뭐 먹고. 이런 거 바르는 것도 딱히 거의 없고요. 없으시고요. 예.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피부 속에 전류를 흘러서 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피지선들을 좀 줄이고요. 안에 고여 있는 피지들을 녹여서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제거를 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반이라든지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안정화된 피부 상태에서 홍반이나 색소 침착을 치료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피지선도 안정화되면서 그로 인한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게끔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 다시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했는데요. 이 치료를 통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피지선이 많이 안정화된 상태로 거의 염증이라든지 피지 자체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현대인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의사들이 말하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게 수면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좀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고, 또 이제 식생활 같은 것들 너무 고열량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피선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예쁜 피부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관리 방법도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세안제를 사용해 씻고 수분 크림 같은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외출 시에 선크림 바르는 거, 이거 진짜 필수죠. 저는 이제 일 자체가 현장에 되게 현장 관리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피부가 솔직히 하얘질 수는 없어요. 원강 외곽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피부는 검은데 뭔가 깔끔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 피부는 검지만 되게 피부나 이런 트러블 같은 것들이 옛날에 목 쪽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깨끗해 보이고 솔직히 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원래 동안이긴 동안인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흘러간 세월을 언제 실감하시나요? 피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젊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은 건 모든 여자의 마음일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처짐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보습도 어느 정도 또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지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그런 이제 좀 고객들을 조금 응대를 하는데, 예, 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선하고자 찾아뵙게 된 겁니다. 거울 속 얼굴에 안 보이던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처지는 걸 느꼈다는 박수영 씨.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도 떨어졌는데요. 더 늦기 전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제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물론 처지는 현상도 있었지만은 지방 자체가 부분적으로 쌓이게 돼서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모습들이 윤곽의 변화를 초래를 하게 되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 혹은 좀 더 나이 든 모습들을 갖게 만드는 상태로 오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노안을 만드는 의외의 복병은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입니다. 팔자주름 주변 또 이중턱을 만드는 부위가 대표적인데요. 과도한 지방층을 제거해 줄 겁니다. 붓기는 많지 않으셨었나요? 네, 붓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목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상태는 괜찮고 약간의 통증 같은 게 좀 있으셨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좀 축적된 지방층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 보이고 탄력이 저하되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괴시켜주는 시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팔자 이게 조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죠? 들어가지고. 팔자 자체가 네. 좀 좋아지고 턱 네. 라인이 좀 좋아지고. 네. 근데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 시술 자체의 최종적인 평가는 한 3개월 정도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좋아지시는 느낌들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탄력 감소라든지 처짐 현상도 있지만은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우리 턱 밑이라든지 이런 부위, 팔자라든지 이런 부위는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적으로 쌓이는 지방층들을 좀 파괴를 시켜주고 수축을 시켜주면은 얼굴 윤곽이라든지 모양 자체가 젊었을 때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지방층이 좀 파괴되면서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시행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소리 뚜두두두. 지방층에는 초음파의 강도를 높여 지방 분해를 유도하고요. 근막층에는 약한 강도로 자극해 무너진 근막층을 회복합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현재 이제 초음파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방이 파괴되는 데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콜라겐이 합성돼서 탄력도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경과를 좀 봐가면서 치료가 필요한 부위들 같은 경우들은
초음파 치료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위들 같은 경우는 고주파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초음파 치료로는 조금 미진한 부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탄력 형성이라든지 지방층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울퉁불퉁하게 보였던 지방층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받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40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지만 피부의 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한데요. 노화의 시계를 늦춰서 더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하고 싶습니다. 라인이 아무래도 잡혀 있고 윤곽이 이렇게 뚜렷하니까 조금 사람이 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신감 회복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봤던 이제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햇빛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있죠. 농부라든지 뭐 군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연령대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가 외인성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넓게 잡으면 한 80~90%까지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금연. 담배 자체가 이게 유전자를 좀 변형을 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담배는 좀 안 피우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좋은 피부를 타고나서 피부 관리에 크게 신경 쓴 적이 없었다는 윤미진 씨. 근데 최근에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10살 터울의 막내 덕분이죠. 둘째가 제가 터울이 좀 있다 보니 둘째 엄마들하고는 나이 터울이 조금 있다, 한 10살 정도 나더라고요. 그 학부형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또 젊어지고 싶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피부 처짐 현상이라든지 국소적으로 지방이 좀 축적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좀 나이가 더 든다 이런 부분들을 받게 돼서 사실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 하는데 조금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초음파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갱년기 이후에는 피부 탄력과 보습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죠. 부분적으로 지방이 감소하는 것도 관찰이 됐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방층을 조금 파괴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모자르면 한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있다가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회복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노화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얼굴에 검버섯이라든지 흑자, 기미 같은 게 생겨서 그거를 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콜라겐의 파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피부 자체가 좀 처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지방 대사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방이 축적이 된다든지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가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환자가 도대체 노화를 느끼는 부위가 어떤 부분인가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주면은 환자분이 좀 젊어졌다, 피부가 좀 회복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받게 됩니다. 콜라겐이 가장 많이 분포된 피부 근막과 진피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가합니다. 자극받은 콜라겐은 재생되면서 수축해 주변 조직을 끌어당겨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고요. 운동으로 자극을 줘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피부에 자극을 가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겁니다. 지방이 이제 축적된 부위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의 감소는 초기에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자극 같은 경우들은 한 2~3개월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탄력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방층이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됐고 턱 라인이라든지 팔자 라인을 봤을 때 탄력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엄마들과 어울리면서 평소 잘 관리하지 못했던 피부를 신경 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막내를 위해서라도 젊은 모습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저도 같이 젊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더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어느 정도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요. 평소에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습관이죠. 좀 많이 환해졌고요. 그리고 탱탱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한 번 했었는데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 앞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단계마다 마주하게 되는 피부 고민. 특히 만성 피부 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질환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피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처음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와서 잡아주면 괜찮은데, 이 염증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흘러가고 하면은 얼굴에 자국을 남기고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예전 상태로 100% 돌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에 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은 혼자서 진단하지 마시고 인터넷 보고 물론 참조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서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